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이제 2월 4일이 입춘인가요?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개면이 시작이 되고, 물론 동지 세수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춘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입춘 세수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개묘년이 또 아닌 건 아니죠. 보통 한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개묘년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항상 월을 올릴 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월운보다 중요한 게 세운입니다. 세운. 월운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즐기듯이 때로는 재미삼아 간단하게 보시는 게 월운이니까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어 신강신약을 제가 나눠 드리는 의미는, 월운에서 일간으로만 본다고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통변의 폭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신강신약을 나눈 것이지, 신강할 때는 뭐 이롭다, 신약할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통변이니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계묘년입니다. 계묘년의 갑인월, 무기토일간. 자, 계묘, 갑인, 무기 이렇게 되죠. 우선적으로 보면 이 갑인이라는 게 힘이 굉장히 강하죠. 갑인월은. 자, 갑목이 이 놀에 뿌리를 두고 있죠. 로강지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생목으로도 힘을 받고 임묘진 목국으로도 회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의 기운, 무토나 기토나 목의 기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자, 우선 무토 같은 경우는 편관의 조합이고, 기토 같은 경우는 정관의 조합이죠. 자, 물론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자, 편관, 정관 통틀어서 관성이라서 관성의 힘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나를 극한다, 때린다, 이런 의미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관을 조금 흉신으로 보는 거고, 정관 같은 경우는 나를 극하는 건 편관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율, 법, 규칙, 이런 것들, 보호해야 될 환경, 책임감, 이런 것들이라서 통틀어서 편관, 정관이라서 관성으로 본다. 그래서 편관이 좋니, 정관이 좋니, 이거는 옛말이다. 편관도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정관도 많아지면 편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편관, 즉 칠살을 말하죠. 칠살. 그래서 흉신으로 보기 때문에 사흉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꺼려 하는데, 이 칠살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칼을 어느 쪽으로 향하냐, 아니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칠살 운이 들어왔을 때 고위직으로 출세를 한다든지, 뭐 또는 영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살은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 좋고 칠살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무토 기토를 이제 산으로 보는 거죠. 들판으로 보고. 일단은 이 무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큰 산에는 큰 나무가 있어야 되죠. 큰 나무가 있어야지 그 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가 강해지는 거고. 이게 동양지목이라고 해서 큰 산림을 이루기에는 무토한테는 갑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나쁜 것만 아닙니다. 무토는 갑목이 필요하다. 인목으로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죠, 갑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토도 마찬가지고 무토도 같이 이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무기토 같은 경우에는 정관, 편관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만 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정편관, 관성이 강해지니까 어떤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달, 억압이 많은 달, 이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직업에서 내가 일이 많아진다든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감이 강하다든지, 뭐 답답한 일이 생긴다든지,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죠. 만약에 신약한 무기토일관이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고, 특히 이 관살이 많아진다, 관살이 혼잡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명에서 조금 더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성 문제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인중에 보면 무병갑이 있잖아요. 인중에 무궁하게 목국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무기토를 통틀어 봤을 때. 목국토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나를 억제하고 제압을 해서 내가 거기에 치우쳐지긴 하지만, 이내고 또 화생토로에서 또 나를 생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되고 약도 되는 게 갑인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간목만, 칠살만, 관성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관인 상생이 되잖아요. 관인이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달리 보면, 직장 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 직위에서 어떤 명예 상승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만큼의 그 과정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승진하는 운, 아니면 내가 명예나 권력을 질 수 있는 운은 사실 정관도 정관이지만 이 편관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용신인지 흉신인지를 봐야 되죠. 물론 무기토일관이 관살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무기토일관이면 갑인월에 좋지는 않겠죠. 예? 관살이 태왕해지니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기회를 내 기회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와 약간은 틀린 게, 각기 합을 하잖아요. 제가 천간의 일간의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고, 물론 의미가 틀리긴 하지만, 일간의 합은 잘하죠. 합은 하죠. 합은 잘하지만 합화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토는, 기토 같은 경우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목이 기토를 만났다고 해서 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간은 합은 하지만 화는 잘 못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 기둥의 천간에 있는 천간의 합 또한 합은 잘 하죠. 무조건 잘 하지만 합화하는 데에는 그만한 조건이 많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건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으니까 보신 분은 좀 아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통변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니까 그런 걸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천간의 합이 들어왔다, 여기에서 중점을 둬야 되죠. 자, 천간의 합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성의 합으로 보죠. 자, 무토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계면원의 계수와 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니까. 토구수니까 재성하고 합을 하고, 이 기토는 갑인월에 간목하고 합을 해요. 이거는 관하고 합을 해요. 재관이 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천간의 합은 거의 다 그 재관의 합입니다. 천간의 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성의 합으로 보셔도 되고, 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끌림, 천간의 합은 집착, 생각, 내가 뭐 당겨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성에 들었었으니까 이 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관성을 내가 취해야 되겠으니 취하고는 싶은데 합이 됐으니까 어떤 그 노력으로 인해서 취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관을 당길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기가 되는 게 천간의 합입니다. 갑인월. 자, 예를 들면 관이면 뭐예요? 내가 생활 환경이고 나의 직업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라면 갑인월에 취업이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가 당겨오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물론 직장에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강하니까. 있겠지만 내가 큰 일을 맡는다든지 책임자가 된다든지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든지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로 인해서 내가 직위가 상승한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성이 합이니까 처녀 총각들, 미혼자들은 이성적으로 연애운 쪽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기토가 이 갑인월은 어떤 일간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기토 같은 갑인월은 관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을 내가 취할 수 있나 없나가 보는 게 중점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운이 들어왔을 때, 관성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관성을 내가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 관성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이든 평관이 뿌리를 강하게 들어와 있고 계면은 합을 해버리면 이 간목의 힘이 굉장히 실린단 말이에요. 수생목도 되고 하니까. 그럼 관살 혼잡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본인한테 달린 거죠. 현재 내 위치에서 상승 기운이거나 아니면 하강을 하는 기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기준선은 신강이나 신약으로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신강, 신약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댓글을 읽어보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하고 이 관의 기운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혼잡해진다고 해서 그에 따른 폐단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이럴 때는 내가 맡은 임무,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맡은 임무나 환경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충실하고, 예를 들어 취업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한다든지, 내가 내뱉은 말,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자신감을 갖고 뭔가 프로젝트나 일을 진행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직장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할 일, 스트레스들은 분명히 좀 많아지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진 각자 그 처해진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관성의 기운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발전하고 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인월은. 어쨌든 계묘년의 갑인월은 이 간목의 힘이 강해진다. 이 간목이 나한테는 흉인지 용인지 길인지 희인지 이걸 판단해서 활용을 하시면 조금 안 좋을 때는 내가 좀 자중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관살로 많아졌을 때는 관인 상생으로 빼주면 되잖아요. 명상을 한다든지 수성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월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그때 좀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무기토 일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병화, 정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